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창조자들의 메시지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엘라이트 뉴페이퍼에서 펴냈습니다. 근원을 찾아서 제2편에서 소주제인 카르마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코드화된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달하며 여러분 DNA상의 신성 코드를 자극합니다. 오늘은 대표적 고정관념인 카르마를 주제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태양계에 처음부터 카르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인간들이 윤회 체험 중에 만든 허구적 개념이며 일종의 인과 법칙을 변형하고 합리화시켜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창조계에서는 카르마를 발견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카르마는 여러분들의 종교로부터 시작되어 한때 유행했고 오랜 시간을 경유하며 마치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카르마는 종교의 성과 악의 이원성 개념을 지니며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과 창조적 행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든 자와 행하는 자 모두 신성한 자유의지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할까요? 아마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카르마를 선업과 악업으로 나누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현실에 있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경우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죽는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을까요? 당시만 해도 선과 악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었던 의식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러한 불합리적인 경우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윤회와 연관지어 전생의 업으로 표현하며 카르마를 탄생시켰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자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의 현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윤회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될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교훈을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설정에 맞는 부모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생의 악업 때문에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불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르마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수많은 상념과 연구를 통해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며 사실이며 진실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생에서 선업을 쌓으면 후생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전생에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결국 선업을 쌓지 못하면 후생에서 고통을 받게 되므로 현생에서 선행을 쌓아야 하며 전생에 악행을 쌓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악업은 제거하고 치유해야 하며 업을 모두 없애야만 열반에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독교는 원죄, 불교는 선업과 악업으로 세분화시켜 연구했고 주로 원죄와 악업을 부각시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이 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카르마라고 이름 붙인 것은 여러분들의 DNA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며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와 감정체입니다.
또한 정신체와 영체의 경우는 여러분의 전생과 관계가 있으며 전생을 기억해낸다면 현재의 육체, 감정체와 전혀 다른 캐릭터의 자신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의식의 그림을 확대해보면 수많은 종류의 평행자아와 선택자아들이 현실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많은 여러분 중에 하나의 전생 캐릭터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억, 데이터를 카르마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대대로 유전적으로 병약하고 감정적으로 매우 소심한 성격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평생 전개될 삶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모험적인 일을 피하고 힘든 일에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생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DNA 기억에 병으로 죽음을 당했거나 전쟁터에서 죽음을 겪었거나 살인의 누명을 쓰고 교수당했던 기억이 잠재돼 있다면 그는 더욱 움츠러든 성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에 따른 결과로 카르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험은 교훈을 얻고 성장을 위한 연극의 일부입니다. 전생이 살인자라고 해서 현생이 악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극히 인간적입니다. 전생과 현생 모두 연극이며 연극의 캐릭터 생입니다. 연기자가 살인자 캐릭터라 하여 원래 근본이 살인자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모두 연기자의 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전생의 체험이 기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카르마, 선과 악, 천국, 지옥은 예수나 석가의 메시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마에 가장 영향을 끼친 마스터는 석가입니다. 당시 석가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방될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카르마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팔정도를 통해 중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으나 이 또한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해탈과 연관시켜 경쟁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자들은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12연기와 3업, 10행 그리고 6가지 바라미를 통해 더욱 세분화시켰고 연구를 거듭하여 일반인이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석가가 카르마의 본질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마스터들은 사람들의 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현재 의식의 그림보다 큰 의식의 그림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비난하고 심지어 새로운 의식을 제공한 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고 수준이 안 되었을 때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상상은 창조적 입장에서 모두 좋습니다. 그러므로 카르마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카르마가 있다고 믿으면 카르마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점과 체험이 아니라면 카르마는 없습니다. 신성이 회복되고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 카르마 체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캐릭터를 설정하여 태어나 지구란 무대에서 연극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 체험이 전생의 악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오해입니다. 그동안 카르마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 확대하며 에너지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카르마를 부적절한 에너지, 부정적 또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며 제거하거나 치유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교육시키며 더욱 분리감을 조성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기 위해 자유를 빼앗겨 봐야 강렬하게 자유를 알게 됩니다. 결국 자유가 없는 국가에 태어난 것을 카르마라고 본다면 자유를 빼앗긴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의식이 성장되는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카르마야말로 자신의 의식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특별한 설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월 여러분이 만든 모든 개념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카르마 역시 하나의 관념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카르마를 부정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념으로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필터로 작용시켜 이해하고 승화시켜 의식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일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신성 회복을 위해 많은 고정관념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며 여러분 스스로 신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만찬에 초대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관점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이며 신성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위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형성된 평범한 별에 불과하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인간이 지배하는 유일한 행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 행성이란 생각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화론과 창조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특히 신은 있다에서 신은 없다로 그러다가 다시 신은 있다고 하더니 과학은 절대 신은 없다고 단정합니다. 지구는 단순히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 역시 우리의 의식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었다고 마스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뜻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이 지구를 체험의 학교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구를 감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사실 메시지를 전달했던 마스터들이나 심지어 지구의 아카식 레코드조차 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계획은 태양계 탄생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메시지들을 통해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세월 지구에서 지내온 가족들에게까지 이 계획을 숨겼던 이유와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이 계획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호전적이고 무질서 속에서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이 계획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곳에 더욱 진화된 여러분의 태양계가 복제되어 이식되었고 그동안 지구를 방문했던 많은 외계 종족들이 여러분들의 신성한 씨앗을 가지고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 자유와 공존의 빛을 심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았던 우주 전쟁과 충돌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우주는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주는 두려움보다 이해의 관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된 의식들이 노력 중입니다. 이제 다양한 외계 종족들이 태양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관심과 함께 상승되는 지구 시스템을 자신들의 행성과 은하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 중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탐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깊은 상태이며 최선을 다해 뿌린 씨앗들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 자신들의 씨앗을 뿌렸던 외계 종족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수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수확과 결실의 때이며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자들은 광활한 우주를 관찰합니다. 우리가 상위 트랙들을 통해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넓고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관리할까 의문을 가지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무질서해 보이는 은하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관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한한 우주는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작은 입자들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홀로그램, 허상입니다. 모든 물질계는 상위 트랙들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주를 관리하는데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식이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관찰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를 여러분의 세포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의 세포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합니다. 모든 상위 트랙들은 자신들의 물질계를 만들고 의식들의 체험을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양하고 활동적인 행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와 태양계는 그 어떤 다른 우주보다도 아름답고 다양한 체험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창조적 체험의 잠재적 가능성이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지구에서 체험 중인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지녀야 합니다. 그 어떤 행성보다도 지구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훌륭합니다.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지구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구는 영혼을 지닌 신성한 의식이 깃든 생명체입니다. 지구 역시 여러분들처럼 4가지 몸을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다만 정신체와 영체에 비해 육체와 감정체는 활동은 미미합니다. 육체와 감정체의 체험이 미미한 이유는 변화가 드문 행성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구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감정적 불쾌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에 비해 그 움직임과 느낌이 매우 적지만 분명 감정과 고통을 느낍니다. 지구는 지구를 관장하고 있는 영단이 있습니다. 이 영단은 집단 영혼이며 수많은 영혼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영단 바깥에 상위 트랙인 아카식 레코드가 있으며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과 변화들을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카식 레코드 덕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구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급속한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은 상서로운 에너지 띠이며 당분간 태양계가 주파수 상승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계의 주파수 상승은 에너지 띠 통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승될 수 없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띠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현실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계 종족들 역시 그들의 상위 트랙들이 존재하며 그 상위 트랙은 많은 차원의 물질계들을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체험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별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물질적 체험에 관심을 가지며 과연 개별화된 우리의 의식들이 스스로 신적 자아를 집단적으로 회복하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파수 상승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한 상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들에서 지구를 식민화했던 은하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 은하제국의 종족들은 이미 지구를 떠났고 현재도 철수 중입니다. 하지만 구 은하제국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지구 식민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국을 추종하는 인간 세력들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 아직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구 은하제국의 하수인들인 렙틸리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렙틸리언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추종 인간들은 여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원인은 본인이 그들의 추종 세력인 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입니다. 대부분 종교, 사상, 의도된 메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입받은 고정관념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를수록 관점의 차이는 심화되었고 자신들이 쥐고 있는 관념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고 변화가 있는 곳에 반목과 분란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신성한 의식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심화될수록 신적 자아의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항상 가슴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신적 자아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신성을 회복하여 12개 지구의 진정한 관리자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